오장 반경 밑바닥에서 피어나는 칼날.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다. 하지만 이제 영호의 눈빛에는 얼음 대신 불길이 타올랐다. 추위에 몸을 움츠리던 과거의 노숙자는 죽었다. 그는 여전히 다리 밑에서 잠을 청했지만 마음속에는 더 이상 무기력함이 자리할 틈이 없었다. 작은 조직 그리고 계획의 씨앗. 영호는 시장의 뒷골목에서 만난 노숙자 몇 명과 손을 잡았다. 길거리에서 오래 살아온 이들은 의외로 뛰어난 정보통이었다. 재활용품 줍는 행색을 하지만 사실상 그들의 귀는 어디에나 있었다. 형님, 저쪽 골목 조폭 애들이 거래하는 시간 알아냈습니다. 또 구청 직원놈들이랑 뒤로 돈 오가는 것도 봤습니다. 지금껏 하찮게 보였던 노숙자들의 눈과 귀가 이제는 영호에게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다. 영호는 그들에게 작은 규칙을 세웠다. 첫째, 서로를 배신하지 않는다. 둘째, 얻은 정보는 함께 공유한다. 셋째, 목표는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세상에 발자국을 남기는 것이다. 노숙자 무리들은 처음엔 피식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 오랜만에 느끼는 뜨거움이 있었다. 그들은 한 번도 리더를 가진 적이 없었다. 누군가 자신들을 사람답게 대하며 함께 나아가자고 말해주는 건 처음이었다. 훈련과 몸 만들기. 영호는 매일 새벽 다리 밑에서 구멍난 철봉을 붙잡고 턱걸이를 했다. 추위에 손바닥이 갈라지고 무릎은 얼어붙은 시멘트에 쓸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폐지 줍는 일을 일부러 무겁게 했다. 이건 훈련이다. 그냥 노동이 아니다. 스스로 되뇌이며 그는 몸을 다시 단련했다. 술과 담배도 끊었다. 노숙자들 사이에서 술은 가장 쉬운 마취제였지만 영호는 입술을 깨물며 뱉어냈다. 그가 흘린 땀은 눈보라 속에서 바로 얼어붙었지만 그 얼음은 곧 단단한 갑옷이 되었다. 첫 번째 반격. 며칠 뒤 그는 첫 행동에 나섰다. 시장 상인들을 갈취하던 조폭 3명이 있었다. 그들이 새벽에 트럭에서 물건을 내리던 노인을 협박하자 영호가 나타났다. 그만해라. 조폭들은 처음엔 웃었다. 이거 뭐야? 노숙자가 사람 구하려고 나섰네? 꺼져 이 거지 새끼야. 하지만 다음 순간 영호의 주먹이 번개처럼 뻗었다. 얼굴을 가격당한 조폭 하나가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다른 2명도 곧 제압당했다. 노숙자 생활에서 익힌 순발력, 새벽마다 다져온 근육, 그리고 무엇보다 분노가 그의 무기가 되었다. 그날 시장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저 노숙자 그냥 노숙자가 아니야. 그들은 속삭였다. 조폭들은 창피를 당하고 도망쳤지만 그 장면은 곧 퍼져나갔다. 과거의 그림자에 다가가다. 영호는 정보망을 통해 조금씩 과거를 캐냈다. 자신을 길거리로 내몰았던 회장 그의 전 직장 상사이자 배신을 설계한 자. 그가 여전히 지역 권력자들과 손을 잡고 부를 축적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영호의 눈이 날카롭게 가늘어졌다. 드디어 실체가 잡히는군. 이제 단순히 살아남기가 아니라 그를 무너뜨릴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했다. 노숙자 무리들은 영호의 옆에서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형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은 놈들도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다짐. 그날 밤 다리 밑에서 모닥불이 타올랐다. 노숙자 무리들이 모여 앉아 영호가 말문을 열었다. 우린 세상에서 버려진 존재들이야. 하지만 이제 다르다. 우린 서로를 지켜낼 수 있고 더 나아가 세상을 흔들 수도 있다. 내 복수는 곧 우리의 복수다. 그리고 그 끝에는 우리가 다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거다. 모두의 눈동자에 불길이 비쳤다. 누군가는 그 불꽃을 오랜만에 희망이라 불렀고 누군가는 그것을 분노의 불씨라 불렀다. 하지만 영호에게는 단 한 가지 의미였다. 이제 반격이 시작된다. 여기까지가 5장 반격의 시작입니다. 다음 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권력과 조폭, 과거의 원흉과 부딪히는 전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원하시면 6장 바로 이어서 써드릴까요? 나의 말 6장 써줘. 챗GPT의 말 6장 전쟁. 길거리의 작은 혁명. 겨울이 깊어가면서 거리의 공기는 더욱 날카로워졌다. 영호와 그의 노숙자 동지들은 이미 단순한 생존자를 넘어 작은 조직이 되어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고 걸음걸이 하나에도 긴장감이 배어 있었다. 첫 충돌. 조폭들은 영호의 등장 소식을 들었다. 거지 새끼가 감히 우리 코앞에서 패싸움을 벌였다고? 그들은 분노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다. 영호의 무리는 정보를 흘리지 않고 움직였다. 시멘트 바닥에서 흘린 땀과 피가, 길거리에서 단련된 순발력이 이제 전술로 변신했다. 새벽 조폭들이 습격을 계획한 날, 영호는 동지들에게 작은 신호를 보냈다. 준비됐다. 오늘이 시작이다. 조폭들이 골목을 채우자 영호와 동지들은 그림자처럼 숨어 움직였다. 트럭 위에서 물건을 옮기던 조폭들은 갑자기 날아든 돌과 나무 막대에 놀랐다. 뭐야, 어디서 나온 거야? 그 순간 영호가 나타났다. 이제 끝이다. 짧고 치열한 싸움이 끝난 뒤 조폭들은 도망쳤다. 골목은 다시 조용해졌다. 하지만 영호는 알았다. 이건 시작일 뿐이다.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정보와 함정. 영호는 정보망을 이용해 회장의 움직임을 파악했다.
회장은 지역 권력과 경찰 내부 연결망을 이용해 영호를 제거하려 했다. 하지만 영호는 이미 한 발 앞서 있었다. 노숙자들의 귀와 눈은 회장의 집과 사무실, 거래처까지 스며들었다. 영호는 작은 지도를 그렸다. 모든 움직임, 패턴, 습관, 심지어는 회장이 즐겨 찾는 음식점까지 표시했다. 여기서 한 번만 흔들면 무너뜨릴 수 있다. 그의 손가락 끝에 서늘한 결의가 묻어났다. 동지들의 변화. 동지들은 단순히 살아남는 사람들에서 싸우는 사람들로 바뀌었다. 폐지 줍던 소녀는 민첩한 스카우트가 되었고, 한때 폭력에 길들여진 노인은 길거리 전략가가 되었다. 누구도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영호는 그들에게 말한다. 우리가 싸우는 건 단순히 나를 위한 복수가 아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다. 길거리에서 벌어진 우리들의 삶을 되찾기 위해서다. 모두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단단히 빛났다. 그들의 심장은 동틀 무렵처럼 뜨겁게 뛰고 있었다. 회장과의 첫 대면. 결국 운명은 그들을 회장과 맞닿게 만들었다. 회장의 사무실 문 앞에서 영호는 잠시 멈췄다. 복수와 정의 사이에서 흔들리던 과거와 새로운 삶을 위해 싸우는 현재가 한 몸 안에서 충돌했다. 문을 열자 회장이 있었다. 이게 너냐? 회장은 처음에는 경멸했지만 곧 놀람이 뒤섞인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다. 영호의 눈에는 과거의 무력감이 아닌 불타는 결의가 있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길, 그리고 버려진 이들의 목소리를 듣지 못한 내 잘못을 이제 내가 바로잡겠다. 회장은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었다. 거짓 따위가 감히. 영호는 그 말을 멈추게 했다. 손을 들어 작은 장치를 눌렀다. 사무실 안쪽에서 들려오는 소음, 증거와 함께 경찰에 바로 연결되는 녹취 장치였다. 이제 세상에 드러날 것이다. 불길은 번져간다. 영호의 싸움은 이제 길거리만의 싸움이 아니었다. 초폭, 회장, 부패한 권력, 모든 것이 그의 작은 혁명 앞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모닥불처럼 타오르는 그의 결의는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우리가 길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세상을 흔들 차례다. 6장은 전쟁과 첫 대면입니다. 다음 7장에서는 영호와 동지들이 본격적으로 회장 세력과 맞서 싸우며 큰 위기와 갈등, 그리고 결정적 반전이 일어나는 장면을 그릴 수 있습니다. 바로 7장 이어서 써드릴까요? 나의 말. 7장 서죠. 챗GPT의 말. 7장 반격 길거리의 전환점. 영호와 그의 동지들은 회장과의 첫 대면 이후 이전과는 다른 압박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길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위험했지만 이제 그들은 두려움에만 굴복하지 않았다. 조직과 전략, 그리고 의지가 그들을 움직였다. 첫 전략적 승리. 회장은 영호의 반격에 충격을 받았다. 길거리와 연결된 정보망을 무시했던 그는 이제 스스로의 힘이 점점 무너지고 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영호는 동지들과 함께 작은 작전을 시작했다. 폐가와 골목을 이용한 함정 설치, 초폭들의 패턴을 역이용한 유인 작전, 지역 상인과의 협력으로 지원 네트워크 구축. 그들의 첫 목표는 물류 창고였다. 회장의 돈과 권력이 몰려있는 창고를 점령해 증거 확보와 심리적 압박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계획이었다. 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영호와 동지들.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리고 드디어 창고 안, 불법 거래 기록과 현금이 눈앞에 펼쳐졌다. 드디어. 영호의 숨이 차올랐지만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회장의 반격. 하지만 승리는 잠시였다. 회장은 곧바로 반격을 준비했다. 길거리 정보를 장악하고 있는 경찰 일부와 연계해 영호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다. 동지 중 한 명이 붙잡히고 창고 일부가 급습당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흔들리지 마. 영호는 단호하게 말하며 동지들을 구출하고 함정을 되돌려 놓았다. 길거리의 연대. 영호는 깨달았다. 혼자서는 아무리 강해도 힘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길거리의 연대라면 부패와 폭력에도 맞설 수 있다는 것을. 폐지를 줍던 아이는 이제 정보를 전달하는 스파이가 되었고, 노숙자로 버려진 한 할아버지는 길거리 전략가이자 심리적 지지대가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지키고 서로의 존재가 힘이 되어 길거리에서 작은 혁명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결정적 순간. 어느 날 밤, 회장은 마지막 시도로 영호의 근거지를 급습했다. 하지만 영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움직인다. 그들은 숨겨둔 장치와 도구로 회장 세력의 움직임을 역이용했다. 조폭들은 서로 혼란에 빠지고 회장은 가까스로 도망쳤다. 영호는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이제 시작이다.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게 될 거야. 반격의 의미. 이번 장에서 영호와 동지들은 단순 생존자에서 싸움의 주체로 성장했다. 그들의 반격은 단순한 복수를 넘어 길거리와 세상에 대한 작은 정의를 구현하는 첫걸음이었다. 불타는 겨울밤, 그들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았다. 우리는 길바닥에서 태어났지만 길거리의 주인으로 서겠다. 7장은 반격과 전략적 전환점을 그린 장입니다. 8장에서는 영호가 회장과의 마지막 충돌에 다가가면서
극적인 결정과 감정적 클라이맥스를 다룰 수 있습니다. 바로 8장 이어서 써드릴까요? 나의 말 7장 써줘. 챗GPT의 말 좋아요. 이번에는 7장을 조금 더 극적이고 긴장감 있게 길거리 노숙자 이야기 중심으로 써드릴게요. 7장 불타는 길 반격의 막. 영호는 더 이상 피해자도 길거리에 내던져진 그림자도 아니었다. 길바닥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운 그는 이제 주도권을 쥐려 했다. 그림자 속 움직임. 밤이 깊어지고 도시의 불빛 아래 그림자들이 길이 늘어졌다. 영호와 동지들은 폐허가 된 건물 속에 숨어 회장의 움직임을 감시했다. 이번에는 우리가 먼저 칼을 빼야 한다. 영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그들은 작은 승리를 위해 작전 회의를 했다. 경찰과 연루된 회장의 측근들을 따로 유인하기, 길거리 상인과 동료 노숙자들을 동원해 정보망 구축, 숨겨둔 도구와 장치를 이용해 매복과 역습 준비. 한 명 한 명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길거리에서 태어나 살아남은 자신감이 번쩍였다. 첫 반격 작은 승리. 작전 당일 영호는 밤거리를 달렸다. 회장의 배달 조직이 어둠 속에서 현금을 이동시키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것이다. 그들은 폐허 건물 뒤에서 매복했다. 회장의 조직이 접근하자 영호는 신호를 보내고 함정이 발동했다. 갑작스러운 폭죽 소리와 함께 조직원들은 혼란에 빠졌다. 몇 명은 도망치고 일부는 도심 골목에 갇혔다. 좋아, 우리가 먼저 움직였다. 동지들은 흥분과 희열을 감추지 못했다. 비록 작은 승리였지만 그것은 길거리에서의 반격을 상징했다. 회장의 반격. 하지만 승리는 오래가지 않았다. 회장은 곧바로 보복을 준비했다. 영호와 동지들이 정보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는 경찰과 결탁해 함정을 설치했다. 영호의 한 동지가 잡히고 일부 장치는 폭발 직전까지 갔다. 그러나 영호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이제 우리 차례야. 우리가 움직이면 그들은 혼란에 빠질 거야. 그는 동지들을 이끌고 함정을 뒤집어 회장 측을 압박했다. 길거리 곳곳에서 작은 승리가 쌓이면서 회장은 점점 흔들리기 시작했다. 길거리 연대 힘의 변화. 영호는 깨달았다. 혼자서는 결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하지만 길거리 사람들의 연대라면 그 어떤 폭력에도 맞설 수 있었다. 폐지를 줍던 아이는 이제 정보 전달자로, 노숙자 할머니는 길거리 전략가로, 거리의 작은 상점 주인들은 보급과 숨겨진 지원자로, 이들은 서로를 지키며 작은 혁명을 만들어 나갔다. 길거리의 생존자들이 모여 하나의 힘이 되고 있었다. 불타는 서막. 회장은 마지막 시도로 영호의 은신처를 급습했다. 하지만 영호와 동지들은 이미 대비하고 있었다. 숨겨둔 장치와 매복으로 회장의 세력을 혼란에 빠뜨렸고 그는 가까스로 도망쳤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길거리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줄 차례다. 영호의 눈빛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그들의 반격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길거리의 정의를 새로 쓰는 서막이었다. 7장은 이렇게 영호가 길거리에서 주체적 반격을 시작하는 장입니다. 8장에서는 이 반격이 극적으로 회장과 맞닿으며 결정적 충돌로 이어지는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원하면 8장도 바로 이어서 작성해드릴까요? 나의 말 8장 써줘. 챗GPT의 말 좋아요. 8장은 영호와 동지들의 반격이 최종 충돌로 이어지는 장으로 극적 클라이맥스 중심으로 작성해드릴게요. 8장 폭풍 속의 결전, 길거리의 정의, 어둠 속의 전쟁. 영호와 동지들은 한 달간의 은밀한 준비 끝에 회장의 본거지가 있는 폐창고 구역으로 향했다. 길거리의 생존자들, 즉 동지들은 각자 맡은 위치에서 정보와 장치 매복 위치를 확인했다. 오늘로 끝내자. 우리가 길거리를 되찾는 날이야. 영호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호하게 울렸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오는 밤,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인 듯 고요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이미 폭풍 전의 긴장이 깃들어 있었다. 충돌의 시작. 폐창고 안, 회장은 최후의 방어를 위해 폭력 조직과 경찰의 일부를 끌어모았다. 그들은 길거리의 작은 반란을 가볍게 보았다. 하지만 영호와 동지들은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영호가 신호를 보내자 폐차 더미 속에서 함정장치가 터지고 상점 주인들이 전달한 배수관에서 연기와 소음이 발생하며 동지들은 골목과 옥상에서 회장 측의 이동을 차단했다. 순식간에 폐창고는 혼란에 빠졌다. 회장의 조직원들은 서로를 오인하며 회장은 점점 더 불안에 휩싸였다. 직접 대면. 영호는 회장과 마주섰다. 더 이상 길거리를 짓밟지 마. 네가 지배하는 세상은 끝났어. 회장은 냉소적인 웃음을 지었다. 길거리에서 태어난 놈이 감히 나한테 도전한다고? 웃기지 마라.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영호의 눈빛에는 길거리에서 살아남으며 쌓인 강인함과 연대의 힘이 담겨 있었다. 순간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전략과 결속이었다. 두 사람 사이 팽팽한 긴장이 흐르고 한순간의 움직임으로 충돌이 시작됐다. 회장의 손길이 닿는 순간 영호와 동지들은 이미 함정을 이용해 회장을 포위했다. 정의의 승리. 결국 회장은 도망칠 수 없었다.
경찰과 조직원들은 혼란 속에서 제압당했고 영호와 동지들은 길거리의 질서를 되찾았다. 길거리에선 작은 축제가 벌어졌다. 길거리 사람들은 서로를 안아주며 이제 자신들이 자신들의 삶을 지킬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영호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우리는 이제 길거리의 주인이야. 아무도 우리를 무시하지 못해. 새로운 시작. 그날 이후 길거리는 변했다. 더 이상 약자만의 세상이 아니었다. 영호와 동지들은 길거리의 연대와 정의를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도시의 작은 전설로 남았다. 영호의 눈빛에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자신감과 희망이 있었다. 길거리는 단순한 생존의 공간이 아니라 서로를 지키고 함께 성장하며 진정한 힘을 만드는 공간이 되었다. 마지막 독백. 내가 노예로 살던 시간은 끝났다. 진짜 인생은 지금부터다.